안녕하세요. 저금리닷컴TV 임동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병원 개원 시 발생하게 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금융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 개원 시 들어가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원 개원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개원 전과 개원 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원 개원 전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략 살펴볼까요? 병원을 개원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임대보증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세권 내에 위치한 건물에 개원을 하고 싶어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입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개원 장소를 정했다면 이제 캐리어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병원의 면적이나 구조, 진료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1억에서 2억 원 사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병원 개원에 있어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통 의료 장비인데요. 어떤 진료 과목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방사선 치료기, 충격파, PT 등 각종 의료 장비를 마련하는 데 평균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도 병원 정식 개원 전에 대략적으로 5억 원 내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병원을 처음으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병원 개원만 하면 알아서 환자가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쉴 틈도 하나도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순서를 지키십시오. 순서를 지켜 평생을 말하시오. 환자가 안 오네. 병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에 광고 현수막 같은 걸 걸고 끝내면 좋겠지만 요즘 어디 현수막 광고 보고 환자가 찾아오나요? 우리 동네 지도 검사 시 특정 진료과로 상위 노출도 시켜야 하고 N사, 뷰탭 상위 노출도 시켜야 하고 동네 맘카페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홈페이지를 제작 후 포털사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 과목이나 지역에 따라 홍보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얼마가 든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병원 홍보를 위해서는 매월 1000단위 이상은 생각하셔야 하고요. 병원 개원 후에 들어가는 비용 또 생각해봐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직원 인건비겠죠. 딱 월급만 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월급 이외에도 사회보험료, 퇴직연금,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 직원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실제 들어가게 되는 인건비는 월급보다 훨씬 크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임대료와 기타 부대 비용 등을 합쳐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운영 비용은 확보한 후 정식 개원을 해야 안정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개원 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원 개원 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대출, 두 번째 의료기기 리스, 세 번째 비금융 를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개원이나 학장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닥터론이 있고요. 최대 한도는 1금융권 기준으로 4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최대 한도는 현재 동영상 촬영 시점 기준이고요. 금융사 내부 정책이나 시기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의료급여 청구 채권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메디칼론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내용은 알고 계실 테니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개원 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번째는 의료장비의 리스를 뽑을 수 있습니다. 병원 의료장비를 리스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의료장비 사용을 전제로 하는 금융리스와 두 번째, 리스기간 종료 후에는 의료장비 반납을 전제로 하는 운용리스. 만약 리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해당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첨단 의료장비의 개발이 더딜 것으로 본다 라고 판단이 되면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해당 의료기기 특성상 사용기간이 길지 않거나 해당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의료장비의 개발이 임박한 경우에는 운용 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장비의 금융 리스는 최근 들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19년 IFRS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리스도 부채로 인식되어 회계상의 이점이 사라진 부분이 가장 큽니다. 부채라는 게 뭔가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며칠 후에 신용점수를 확인해보면 어떻던가요? 신용점수가 내려가 있죠.
어떤 대출이든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신용점수가 내려가요. 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료장비 리스를 개인 사업자 조건으로 받았다고 하면 개인 신용점수에, 법인 조건으로 받았다고 하면 기업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방법 말고 좀 더 획기적으로 초기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최근 병원견 시 리스를 대체해 각광받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금융 할부입니다. 비금융 할부란 일반 할부나 리스, 대출과는 다르게 댐으로 잡히지 않는 고객 지정 비금융 할부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리스나 렌탈 또는 할부 신청을 할 때 제품 공급사에서 정해놓은 상품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하죠. 하지만 고객 지정 비금융 할부는 용어 그대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제품이든 할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장비뿐 아니라 주문 제작 가구나 시스템 에어컨, 가전제품, 인테리어 비용, 각종 소모품 비용까지 할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견 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비금융 할부는 리스나 금융 할부와는 다르게 채무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무로 잡히지 않으면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기타 대출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할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대출을 동시에 진행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대출을 줄여놓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금융 할부의 월 납부액에 대해서는 매달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신 곳이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시 소유권은 고객님께 이전이 되고요. 계약기간은 1에서 5년 사이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병원 개원 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1을 연락을 주시고요.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자금TV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